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수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5월과 어울리는 도시를 오늘 찾아왔는데요. 의왕시를 찾아왔습니다. 의왕시를 지역으로 둔 두 분의 의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날짜가 기가 막힙니다. 날씨 보셨습니까? 오시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왜 말씀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경치 감탄하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우리 시작을 할까요? 먼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왕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기지개를 피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따뜻한 봄날처럼 아주 싱그럽고 기분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재우 의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게 끝내셔서 네.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이 네. 의왕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희- 저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세요? 네. 바로 백운호수. 네. 제가 오늘 백운호수에서 진행을 한다길래 제가 의상을 좀 오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화려하고. 괜찮습니까? 네. 저만 좀 봄 의상으로. 네. 백운호수 하면은 뭐 이렇게 카페에도 좋은 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먹거리도 많이 있고. 고향 자랑집에서 아직 백운호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이 백운호수가 옛날에는 깡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자연환경도 좋고 그리고 맛있는 맛집들도 많고 또 이렇게 여기 인터뷰하고 있는 이 가비양처럼 굉장히 멋진 이런 카페도 많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 딱딱한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또 지역구에서 카페에서 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윤 의원님? 좋습니다. 너무 네. 좋죠. 네. 커피 향도 너무 좋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여가 활동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우리 김상동 의원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한 2,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하자 해서 음악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함께 이제 저녁 때 짬나는 대로 스트레스 좀 풀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의왕시 안에서요? 네, 어우, 네.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활동인데 뭐 악기 연주입니까? 아니면 악기 노래? 연주. 어떤 거? 색소폰 연주를 합니다. 중년 남성의 어떤 그 로망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한번 가져 나와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갖고 오셨군요. 예. 아쉽다. 네.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일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일정을 안 잡고요. 수원역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기차 타고 5일장 갑니다. 전국에 5일장들을 막 예, 다니세요? 예. 5일장 다니면 어떤 게 좀 좋습니까? 5일장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현대화돼 있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난장이라고 하듯이 그런 네. 곳이 이제 살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음식도 먹어보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소통하는 어떤. 네,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리고. 예. 또 배워올 건 배워오고. 네. 의왕시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두 분이 함께 가셔서 의원님께서 색소폰 부르시고. 그러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두 분의 양력을 살펴보니까요.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십니다. 네. 특히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의왕의 시의원을 무려 3선이나 하셨어요. 그럼 12년 동안 하신 건가요? 네. 와, 의왕이 거의 터줏대감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이렇게 9대 의회에 또 처음으로 발을 이렇게 내디디셨습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시의원과 도의원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지방의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기초나 강역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초 자치단체 의원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스킨십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또 지역 분들과 지금 아주 측근에서 생활 정치를 이렇게 생활화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도에 가서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31개 시군 전체를 갖고 예산 배정 문제라든가 또 범위의 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지난 연말에 이제 도의회는 초선으로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시군별로 이렇게
다른 점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고요. 또 이제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 것에 대한 아무도 쓰여짐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가져오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본 아무래도 이제 기초와 강역의 차이를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많이 느끼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나는 시연이 좋다, 도연이 좋다. 하나, 둘, 셋. 시연. 시연이 더 좋으세요? 도연 어려우신가 보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자, 그럼 우리 윤 의원님께서는 초선 의원을 입성하신 지 이제 9개월이 지났는데 본인 스스로 나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했어. 별로 9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신다면 50점 이하? 50점 이하? 네. 스스로 약간 낙제점을 주셨네요. 아니, 저는 옆에 그 김장동 의원님처럼 이렇게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 갖고 그 배우는 시간 주로 이렇게 배우는 시간으로 한 것 같아 갖고 50점 밑으로 일단 하고 1년 지나면 이제 60점, 70점 막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겸손하십니다. 자, 그럼 두 분 본격적으로 상임위 현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중점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굵직한 것들. 네, 현재 현안 사업은 우선 버스 요금 인상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게 저희 상임위 소관 일입니다. 버스 인상에 관련된 것은 지난 3월 달에 도지사가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소비자정책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보류가 됐죠. 보류가 됐고 오늘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거기서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재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인천의 수도권 버스 요금이 빠르면 6월 정도에 이렇게 결정이 될 듯한데요. 아마 그 시점을 맞춰서 함께 경기도도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그 서민들의 또 시민들의 발과 같은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이것이 단순하게 경기도, 인천, 서울의 버스 요금 각자의 자치단체마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서울과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서 같은 버스를 서울서 타고 내려올 때와 경기도에서 서울을 올라갈 때 버스 요금이 틀립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이것을 버스 요금에 대한 것을 논할 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수도권 버스 요금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는 뭐 경기도민이라고 해서 서울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버스 탈 때마다 꼭 느낍니다. 그리고 또 신청사 이전 문제도 있죠. 네, 신청사 이전 문제는 사실 뭐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꼭 이전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 재원 건전성, 재원 조달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임위를 떠나서 이제 경기도의원들 전체의 생각입니다. 대략 한 2,500원의 건축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대부분의 금액을 지방채로 먼저 선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공유지선 매각을 해서 그걸 갚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의 이제 입장이고 또 대략 한 1,500 정도의 그 토지비를 무슨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가지고 매년 한 300억씩 이렇게 갚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또 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후속적인 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투명하고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게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죠. 네. 뭐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투명하고 좀 재정 적자가 또 경기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잘 고려. 그게 또 의원님들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최근 5분 발언을 통해서요. 그 또 인덕원과 수원 복선 전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또 집행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수원 복선전철이 원래 이제 2011년도에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 왔었는데 2014년도 초에 작년도 초죠. 그 기획재정부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3개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동탄 신도시의 동탄 1호선과 수원 복선 전철이 일부 구간이 겹친다. 이래서 용역을 중단을 시키고 재조사를 해라.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그 구간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서남부권의 교통 체증이라든가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복선전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7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시 재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중복 구간에 대한 것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건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중복된 구간에 대한 변경 계획, 그리고 또 경기도의 시행 주체를 갖고 있는 변경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 좀 확실한 입장과 그다음에 후속적인 어떤 대책, 또 종합적인 대응을 그런 계획을 좀 내놔라라고 하는 발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70억 예산까지 됐고 기재부에서도 역시 타당성을 또 이야기했고 이제 경기도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좀 정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 의원님께서는 또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상임위 현안 한번 들어다 볼까요? 네. 그 세월호 1주년이 얼마 안 지났습니다. 네네. 이렇게 늘 국민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경기도민이 1270만이 이제 넘어서는데 안전 체험관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네. 그래서 어제도 보라매 공원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전 체험관을 갔다 왔는데요. 도민들이 와서 체험을 해갖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좀 꼭 짓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소화전이 좀 많아야 됩니다.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고 이런 주택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이렇게 물탱크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소화전을 좀 더 많이 설치를 하면 바로 그 소화전에 가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지는 그런 거에 역점을 두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소방재난안전본부 네네. 측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제가 도정 질문하는데 거기에도 좀 얘기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라매 공원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크고 또 잘 돼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는 그렇게 안전 체험관이 없군요. 뭐 수원에도 있고 의왕에도 이제 하나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 갖고 잘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각 광역 도마다 이게 적어도 하나씩은 있는데 이렇게 큰 경기도에서 한 개도 없다라는 거는 좀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간 안에 안전 체험관을 만들어서 많은 도민들이 체험하고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좀 열심히. 알겠습니다. 저도 체험관을 가봐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말로만 듣는 거랑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가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경기도에서 한번 체험관이 또 들어서는 날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지우 의원님께서 또 연정에 우리 최대 쟁점이 그때 생활임금 조례안이었잖아요. 이걸 또 통과 여부였는데 윤 의원님께서 지난 2월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논의된 거와 이 전부 개정안 이렇게 발의하셨대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일 쟁점이 됐던 거는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 차이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도 소속 근로자만 이제 해당됐는데 저는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라고 그러죠. 산하공공기관의
그 근로자하고 또 도나 그 도가 출전한 기관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용역 이런 거를 그 받는 업체들의 근로자들까지도 생활임금을 주어야 된다라는 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행부는 도소속 근로자만 그냥 기존 조례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민간까지 가야 된다. 예, 그런 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났군요. 얼마 전에 그 본회의에 이제 통과된 거는 도가 출전한 기관까지 그만 하기로. 민간까지는 안 간 거네요. 예, 민간은 장려하기로. 장려하기로. 예,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활임금 조례가 뭘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 계신데 설명을 직접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받고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보다 좀 더 주자, 괜찮은 임금을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굳이 생활임금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그거에 못 미치니까 생활임금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민간까지 확대하자. 이제 작년까지 갔으니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지역구 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지역구가 이제 의왕시고요. 꼭 해결하고 싶은 우리 지역구에 현안이 있다면 먼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어떤 게 우리 의왕시에 이런 게 있다. 의왕의 현안 문제는 꼭 집어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하기보다는 그 지금 벌려져 있는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왕시가 그린벨트가 이제 85%, 86%, 90%에 가까운 그린벨트 속에서 개발이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많은 인근 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도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의왕시가 이제 조정 가능 지역이라고 하는 10개의 지역을 개발해도 좋다라고 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정받은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 주변에 개발하려고 하는 백운호수 개발이라든가 뭐 장안마을 개발, ICD 개발, 고촌 중심지가지 개발, 또 오메기 개발 등등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다 벌려는 놨는데 총체적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 최근에 또 뭐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설 때문에 또 굉장히 시끄러운 어떤 시가 되고 말았는데, 이런 현안 문제들이 잘 슬기롭게 좀 매듭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 이 지도자, 그 선출직 되는 분들이 시의 개인 재산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가져지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민들의 어떤 의견,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좀 잘못된 것들은 수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요. 그러한 어떤 시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민 중심 아래,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개발이 덜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장점이죠. 그런 자연과 또 개발에 대한 사람 중심이 잘 어우러지는 개발로 함께 가기 위해선 시민들에게는 많이 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통의 의왕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가 백운호수인데,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됩니다. 호수 저쪽 뒤편으로 한 34만 평이 개발이 이제 예정이 돼갖고 한 10년 정도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 해결이 잘 안 돼갖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거기 대책위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네. 너무너무 힘들어하셔갖고 그래서 빨리 그 해결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요즘에 주민들이 그 살기 좋은 곳을 따지는 거에 교육을 좀 많이 이렇게 따지는데, 교육 여건. 저희 이제 지역구에 내손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중학교를 좀 설립해 달라는 그게 가장 큰 민원이고 그런데, 최근에 그 교육장님을 만나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게 하고 했는데, 좀 접점이 보였습니다. 해결에. 그 시작점이 좀 보여서, 그거를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어느 시를 가나 뭐 교육 문제, 학교 건설 문제 이거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소통하는 의왕이 돼서 잘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지역구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뭐 함께 의정활동 또 지역 현안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부터.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행복해서 참 웃는 게 아니라 많이 웃어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웃으셔서 우리 시청자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되시고 가정의 달 5월에 정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또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의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의원님께서 진짜 말씀 잘하세요. 의원님 마지막. 네. 삶은 정치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치가 제대로 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금방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끝없는 관심이 좋은 정치를 만듭니다. 저희 채찍 많이 해주시고 감시도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정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또 초선 의원님만큼 경기도 의정시를 위해서 네.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웃으면서 한번 끝낼까요? 네. 두 말씀 올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짠하고 끝낼까요? 네, 짠. 네, 윤 의원님 좋아하시는 짠. 짠. 행복하십시오. 네.